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민족 반역자 김정은, 전쟁 범죄자 김정은, 테러 지령자 김정은, 그리고 민족 공멸의 핵무장을 하고 있는 김정은을 만납니다. 이번 회담의 목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과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에서 먼저 비핵화의 실천 방향,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무슨 핵시설을 가지고 있다, 핵무기가 몇 개다 하는 것의 신고, 검증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종전선언은 납북자 다 돌려주고 국군포로 다 돌려준 다음에 한다는 요구가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핵무기 포기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켜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의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아는데도 이런 회담이 계속되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 사이의 독특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이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세계가 바라는 결과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고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적으로, 악으로, 김정은을 민족 반역자로, 전쟁 범죄자로 보는 사람이 김정은을 만나야 핵을 포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적으로 본다, 대한민국을 적폐로 본다 하는 두 사람이 만난다면 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판문점선언 저는 나오자마자 그날 이것은 완전한 비핵화의 완전한 사기다. 여기 들어가 있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만 지난 몇 달 사이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평양회담에서 나올 말은 뭐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 또 나올 겁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미동맹 해체입니다. 민족공조란 말이 나올 겁니다. 민족공조는 남북한의 민족 반역 세력이 손을 잡고 대한민국과 미국에 반대하자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화,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대한민국이 소멸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종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전쟁이 끝났다고 함으로써 한미동맹 해체하자는 겁니다.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이것은 이번에 재벌 회장들이 가니까 재벌 회장들에게 이것을 들이밀 것입니다. 민족경제 없습니다. 민족경제는 단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고 북한은 사회주의 독재경제인데 어떻게 민족이란 말로 남북한의 경제를 하나로 통합을 합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민족경제라는 말을 내세워가지고 균형발전이라는 미끼를 던져가지고 재벌이 만들어 놓은, 대기업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부를 그냥 빼앗아 가겠다는 겁니다. 강도적 발상입니다. 이재용이나 이런 분이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이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피땀 흘려서 만든 이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경제력을 북한과 남한이 같은 수준이 될 때까지 북한이 계속 퍼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그 강도적 발상에 협조해가지고 뜯어먹히겠다는 약속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자, 그러나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할 사항은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실천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헌법 위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과 주체상상을 인정하는 운동을 하면 헌법 위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 포로와 납북자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반드시 거론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기구들, 예컨대 최고인민회의 등이 주민 대표성이 없다.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적이 없는 억압기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북한 노동당 정권과 김정은과 통일을 논의하면 안 됩니다. 통일. 그러면 북한 주민들로부터 나중에 심판받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정통성이 있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 합법국가임을 그리고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좌익들의 선전선동, 정권의 선전선동에 넘어가면 말에 속게 되고 말에 속으면은 허황된 환상을 갖게 되고 그것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쫓다가는 반드시 실족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실족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핵화 사기극이 끝나고 이제 종전선언 사기극으로 접어드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면 속지 않겠느냐, 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핵은 대한민국 접수용입니다. 적화 통일용입니다. 절대로 이게 체제 수호용, 수비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 정권은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존립 목적의 부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핵폭탄 약 60개, 미사일 1000기, 2년 안으로 핵폭탄은 100개를 넘어 영국 수준의 강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독사에게 독을 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그렇게 하려면 독사를 죽여야 합니다. 북한의 핵을 없애려면 전쟁밖에 없습니다. 또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도권에 사들을 추가 배치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하여서 공동사용권을 갖고 재래식 군사력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억지력 건설이 핵심입니다. 북한의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러면 핵 대 핵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는데도 이런 억지력 건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겠다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죠. 4.27 선언의 핵심은 민족 공조라는 미명하에 핵 앞에서 대한민국이 벌거벗도록 만들고 동시에 북한에 대한 퍼주기를 하겠다는 약속이 4.27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다 만들어 놓은 게 4.27 선언입니다. 4.27 판문선언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까지 우리가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핵무장한 적과 이에 굴종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은 협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한미일 자유동맹이냐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독재 동맹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 노선을 두고 국가 진로를 두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자유 세력에서 이탈해 가지고 대륙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좌익 민중독재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내후 외환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반공 자유민주주의로서의 대한민국을 해체할 것이냐, 사수할 것이냐의 선택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운명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경제 파탄의 가능성, 트럼프의 유턴 가능성, 문재인 정권 내부의 자충수, 그리고 이런 모든 변수를 반영한 국민들의 각성 또는 미국인의 각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여론이 각성하여 이번 중간선거를 통하여 트럼프의 굴욕적 북핵 정책에 제동을 걸면은 문재인, 김정은, 미롤 관계도 순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컨대 국가적 자살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문명의 저항이 일어날 것인가가 우리를 자유를 지키느냐 잃느냐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나라는 모두가 그 자유를 잃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월트 크론카이트라는 전설적인 미국의 CBS 앵커는 반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전 상대를 도와주는 자는 반역이다. 교전 상대, 북한 응당 정권은 교전 상대입니다. 교전 상대를 도와주는 적의 리스트 안에, 교전 상대를 도와주는 반역자의 리스트 안에 우리 4대 기업 재벌 총수의 명단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에 속으면은 4대 재벌이 반역자 리스트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데리고 간 이 이재용 씨 등 세계적 글로벌 대기업인은 북한 측과 이야기할 때 듣기만 해야 됩니다. 또는 질문만 해야 됩니다. 절대로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약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세계의 시장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히틀러와 손잡은 미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평양회담에서 속지 않으려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입으로 핵 포기를 하겠다. 약속대로 1년 안에 하겠다. 첫째 조건으로서 핵시설을 신고하겠다. 금전까지 받겠다. 이 말이 나오지 않는 한 평양회담은 실패하는 겁니다. NLL 평화수역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NLL 평화수역은 평화란 말은 북한이 항상 용어를 180도로 돌립니다. 그건 전쟁, 분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것은 NLL을 분쟁수역으로 만들어서 수도권을 지키는 서쪽 방어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선으로도 지키기가 힘들어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 면으로 만들어서 남북한 선박이 같이 조업을 한다? 아마 하루 걸러서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문재인 정권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복도 하지 않고 해가지고 점점 수도권의 생명선인 왼쪽 옆구리가 터지는 그런 꼴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이란 말은 사기입니다. 경제협력은 북한도 부담하고 우리도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경제협력이 아니라 대북 퍼주기인 것입니다. 평양회담에 속지 않으려면은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하면 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 북한의 핵은 공산통일용이다. 북한의 핵을 포기하라는 것은 독사들어
독을 빼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사기에 속지 않습니다. 계속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니고 계속 속는 사람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더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속지 맙시다. 감사합니다.